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이 제일 중요해요. 네. 첫 번째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첫 번째 뭐냐면 회계기준을 만드는 방법이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리책처럼 만드는 거예요. 요리책처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원리 들으셨다면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평가하는 방법이 내가 구입했을 때 100원에 구입했어요. 구입한 가격으로 그냥 재무제표에 꽂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다면 물가는 상승하니까요. 한 200원 돼요. 그래서 200원으로 공정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회계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앞에 거를 원가 모형이라고 하고요. 뒤에 거를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데 원가 모형만 써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만 무조건 써라.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규칙 중심의 회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을 평가할 수 있게 만들고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을 인정한다. 원칙만 제시해 놓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기업들이 그 회계 원칙을 채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원칙 중심 회계 원칙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IFRS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이 K갭은 미국에서 만든 것을 거의 많이 베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거의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그냥 쿡쿡이라고 불러요. 요리책. 예.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규칙 중심의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경제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A 방법만 쓰라 그러면 어떤 나라는 경제 환경이 다르면 B 방법을 못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은 규칙 중심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원칙 중심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원칙 중심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요. 기업이 기업 환경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느냐. A 방법인지 B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을 잘 모른다면 A 방법인지 B 방법인지를 채택을 해야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전문가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는 A 방법을 쓰고요. LG전자는 B 방법을 쓰게 되면 서로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가능성 문제 중에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이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무제표를 어쨌든 비교해야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회계 처리를 인정하게 되면 A라는 기업에서 원가 모형을 쓰고 B라는 기업에서 재평가 모형을 쓰게 되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떨어지는데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한 번 채택한 기준은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은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하고 원칙 중심이고 기간별 비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요 뒤에 연습 문제 보시면요. 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출제 범위는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개별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였어요. 개별 재무제표. 근데 지금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삼성이라는 그룹을 보시면요. 삼성전자도 있고 에버랜드도 있고 그다음 삼성화재도 있고 상당히 계열사가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몇 % 갖고 있으면 이 기업의 경영자를 4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식 한 장당 의결권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과반수 이상 갖고 있으면 제가 대빵이에요. 과반수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 기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배력. 그러면 법적인 형식으로는요. 독립된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회계학은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합니다. 알고 보니까 다 같은 회사였다는 거죠. 제가 회장이라면 김원종 회장의 집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요 개별 재무제표, A 회사가 만드는 개별 재무제표, 그 다음 B 회사가 만드는 개별 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실은 같은 기업에 속하는 거예요. 경제적 실질로 보면. 그래서 두 기업을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제회계기준은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아니고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연결 재무제표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이 연결 재무제표도 원래 재무회계의 한 분야입니다. 그 재무회계 한 분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연결 재무제표가 고급회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반 정도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출제 범위에는 재경관리사 출제 범위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문장은 나와요.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라는 거. 이 문장은 나오는데 이거는 공부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셔야지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시가 여러 가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내가 팔려고 하는 자산들 있잖아요. 정보 이용자는 무슨 가격 알고 싶을 것 같아? 공정가치를 알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팔려고 하면 지금 당장 공정가치를 알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팔려고 하는 주식이 있다. 그럼 주식 가격 100만 원만 공시하고 끝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100만 원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100만 원을 평가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주석에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가 좀 강화됐다. 주석에서.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공정가치의 적용 확대예요. 여러분들 제가 재무상태표는 이제 앞으로 약자 BS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 시간에 제일 중요한 등식, 회계 등식 뭐라 그랬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을 차변에 쓰고 부채와 자본을 이렇게 오른쪽에 써서 이 두 개의 합산 금액이 또 동일해야지 이제 재무상태표가 완성되는 건데, 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구입한 가격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재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매각할 가격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을 하는 방법,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IFRS는 공정가치, 지금 당장 매각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이용자가 있잖아요. 정보 이용자. 요 부채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은행이에요. 채권자. 그리고 요 자본, 주식을 발행해 준 사람 누구예요? 주주예요.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주는 건데 요 둘 중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주주입니다. 그럼 주주한테 이 회사가 망한다면 또는 이 주식을 판다면 얼마만큼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회계의 목적인데, 만약에 자산을 지금 현재 매각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요. 공정가치. 자, 여러분들 공정가치는요. 페어 밸류예요. 페어 밸류. 제가 앞으로 FV라고 많이 쓸 거예요. 공정가치. 그래서 부채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도 공정가치로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주식수로 남게 되면 요 주식수가 예상 주가랑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IFRS의 특징은 공정가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원래 유형자산은요, 사용 목적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는데,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를 더 넣어놨어요. 이게 등장하게 된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실 텐데 투자 부동산 평가를 할 때 옛날에는 원가 모형만 인정했어요. 이것도 원가 모형만 인정했어요. 근데 뭐냐면 공정가치 모형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강론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 이유가 요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딱 문제 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기출문제 한 2문제 정도 지금 공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잘 기억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